워렌 버핏의 완벽 투자 기법, 로버트 헤그스트롬.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이용하여 보험금이 청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 보험금이 청구될지 불확실하므로 보험사들은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들, 특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결국 버핏은 보험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건실한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있었고, 아울러 운용할 수 있는 많은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제품 차별화를 할 수 없는 산업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전략만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레이엄의 투자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식이 아주 저가일 때 매입하였다가 회사의 경영이 호전되어 주가가 잠시 상승할 때 얼른 팔아치우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버핏은 이 투자 전략을 담배꽁초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다. 길을 가다 길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발견하면 한 모금 정도는 더 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저분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공짜와 다름없는 일이므로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레이엄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청산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가가 마침내 폭락하기 직전까지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 주식을 매입하여 주가를 계속적으로 상승토록 해야만 저가에 매수한 투자가가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것이다. 버핏의 투자 전략의 토대가 되었던 원금 보전 전략 이외에도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다. 그레이엄은 본질적으로 주식에는 투자적인 측면과 투기적인 측면이 공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금 보전 전략은 주식의 투자적인 측면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가 변동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이나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욕심이나 두려움 같은 사람들의 감정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고 혹은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가가 주식시장의 감정적인 측면을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성보다는 감성을 앞세운 다른 투자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버핏은 그레이엄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가르침을 얻었다. 그레이엄은 자신이 합리적인 사고에 의하여 논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해서 동요되지 말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여 그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 해서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다.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와 논거가 옳다면 당신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가 발달되고 기법들이 개발되었지만 주식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사람들이다. 감정은 이성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가는 종종 기업의 내재 가치 이상 혹은 이하로 형성된다. 투자가들의 심리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보다 주식 시세의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버핏은 투자가들이 이성을 잃어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더 하락할 것 같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면 그들은 종종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아버린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때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이지
매일매일의 주가 변동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보아 주가의 변동과 그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하면 결국 그 기업의 주가는 오를 것이고, 그 반대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버펫은 투자가는 마치 평생 동안 단지 20번의 투자 기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앞으로의 투자 기회는 줄어드는 셈이므로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슨은 스스로 주식시장이란 날씨와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기다리는 일 뿐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왜 일찍부터 코카콜라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으신 거죠? 대답을 대신하여 버펫은 자신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만약 당신이 10년간 어디 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투자를 한 건 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현재 당신은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은 당초 결정한 바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쪽에다 투자해야 하나요? 당연히 그 사업은 단순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회사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야 할 것이고, 장기 전망 또한 양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회사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회사의 성장 또한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 업계에서 현재 선두주자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회사로 아직 코카콜라 이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10년 후 내가 돌아왔을 때 이 회사가 현재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즉, 내일이면 당신은 어느 한 가지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좀 더 흥미있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취소할 수 없을 뿐더러 당신이 선택한 사업을 10년 동안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선택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나중에 당신이 은퇴한 다음에는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하자. 만약 이런 경우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 머리만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버펫이 당신과 똑같은 입장에 처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방법론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할 것이다. 버펫이 검토하는 항목들. 사업 요소. 회사의 활동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향후 전망은 밝은가? 경영 요소. 경영자의 합리성, 경영자의 솔직성, 업계의 관행에 도전할 용기. 재무 요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적정한가? 주주 이익은 얼마나 되는가? 매출액 수익률은 적정한가? 이익 잉여금이 적절하게 투자되고 있는가? 시장 요소. 내재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가?